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4일 동안 1억 5천 정도 나오셨고. 잠깐만요. 4일 동안 1억 매출이 나왔다는 거는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1억 5천이면 저희한테 12% 정도 남으니까 한 1,700 조금 안 냈던 것 같아요. 한 건에. 4일 동안요? 네, 4일 동안.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공구 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사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면 온라인 시장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도 하고 다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런 제품들로 거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왔었던 거는 이때 10억 좀 넘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공동구매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를 클릭하면은 저희 거거든요. 그래요? 마침 저희 게 나왔네.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링크로 돈을 버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분들이 공동구매로 구매를 하시니까 오늘 700건 정도 이제 이렇게 준비로 넘어가가지고 저희가 소싱한 제품들을 제안을 해요. DM으로 제안하거든요. 제안하면은 요거는 어저께 피드백이 왔었던 건데 이런 제품 공동구매로 제안한다. 그러면 요거 혹시 카톡으로 제안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제안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카톡 보내서 일정들을 하나하나 픽스해서 이분들이랑 일정을 하나하나 잡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지금 다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구매로 매출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공동구매 벤더사 운영하고 있는 저스트고라고 합니다. 그 저스트고가 무슨 뜻이에요? 일단 간다. 그냥 우선 가자. 네. 이런 뜻인가요? 공동구매라는 게 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공동구매가 이제 그 SNS에 너무 다양한 인플루언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랑 브랜드사를 연결해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저희랑 인플루언서 분이랑 이제 쉐어하고 이런 일이에요. 네. 고양이가 지금. 네. 신바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하셨어요? 저 이제 일어나서 씻고 이제 사무실 출근하려고 이제 사부작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사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던 거예요? 저 사업하기 전에 예전에는 제가 쿠팡에서 이제 배송하고 대리 운전도 좀 하고 그런 일들을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가 온라인 사업 시작하면서 지금은 공동구매 중개 이 벤더사를 150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달에요? 네,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도 별로 안 돼요. 공동구매 하면 막 상품도 이런 것도 써봐야 되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공동구매 진행하는 제품들은 조금 많이 써보죠, 저희가. 그래서 진짜 괜찮은 제품들로만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제안하기도 하고 저희 주방이 사실 공구로 진행하는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요? 이제 저희 제품들, 공구하는 제품들. 그러면 이게 공구가 뭐 상품을 딱 몇 가지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하는 거네요. 그쵸. 제품들을 저희는 취급하는 상품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 제품들을 저희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업체 측에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샘플 몇 개 받아보고 저희가 써보고 상품성도 괜찮고 너무 좋다 하면 이제 그 제품으로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공구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회사 생활은 따로 안 해보셨던 거예요? 네. 제가 회사는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네, 회사는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경험도 없이 네.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 사업할 때는 그냥 세무서 가서 사업자 이름 뭐로 하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다가 저희 집에서 잘 쓰고 있었던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이불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제품들 공장에 그냥 찾아가가지고 사장님들한테 저 이거 좀 온라인으로 좀 팔아도 될까요? 이렇게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데 판매를 했었죠. 2020년 초죠. 한 5년 됐네요. 오늘 하루 일과들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아침에 이제 사무실 가서 이제 오늘 공동구매 오픈하신 분들도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오픈하신 분들이 쭉 있거든요. 그분들 샘플 나갔었는지 그리고 피드에 계속 제품 올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직원분들이랑 잠깐 회의하고 그리고 업체랑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 그렇게 하루가 갈 것 같아요. 쌈님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가요. 같이 하시는. 그럼 잠깐만 같이 사업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원래 제 아내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저를 도와주고 있죠. 강아지도 있었네. 네, 강아지도 같이 출근합니다. 그럼
대표님 결혼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저희 이제 4년 차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였을 때부터 이제 같이 계속 하다가 저희 이제 결혼했죠. 안 돼? 같이 네, 나가는구나. 먼저 나가야 대표님이 네. 어떤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업으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새벽까지 막 뛰어다니고 이태원 그 꼭대기까지 막 뛰어갔다가 손님 모시고 픽업해서 모셔다 드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와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 제가 도전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15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처음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었고 150만 원이요? 네, 150만 원. 그게 가능한가요? 위탁으로 이제 공장에서 직접 배송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사업이 성장하면서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서 조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계속 키워나갔어요. 그러면 초반에는 진짜 그냥 위탁 판매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이었네요. 그때 당시엔 그런 식으로 시작했죠. 왜냐면 그냥 150만 원,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는 시작을 했었죠. 근데 왜 150만 원, 딱 200만 원이었을까요? 왜냐면 사업하는 분들 거의 그쵸, 한 막 1억 엄청- 벌 거야 막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근데 저는 네. 그때 당시에 1억? 1억을 어떻게 벌어?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매출 올해에는 무조건 5천만 원 이상 나오게 해서 나한테 얼마 정도 떨어질 수 있게 할 거야 이렇게 계속 꿈을 계속 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 여자친구, 제 아내는 오빠 미쳤어 무슨 5천만 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래 그렇게 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셨나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막 새벽 3시, 4시 막 이때까지 시간 갈아 넣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네. 다 제 걸로 만들어서 그렇게 초반에는 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해서 제 데스크탑이랑 모니터를 들고 인천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그렇게 하나하나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딱 생각했을 때 어떤 터닝 포인트가 뭐였던 거예요, 인생에서? 택배 배송할 때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와요. 그때 당시에 제 여자친구한테 오빠 어디야? 그러면 몇 동 쪽에 있어. 지금 배송하고 있어. 그러면 좀 이따 나타나가지고 제 차에서 물건을 꺼내서 배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풀 메이크업하고. 그래서 그거 보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겠다. 그때 딱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나이로는 몇 살이었을까요? 37이었죠. 그럼 그때 당시가요? 네, 저 지금 83년생. 정말. 그럼 엄청 늦게 시작한 거네요. 늦게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사업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하신 분은 제가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제 나이가 그 나이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놀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저희 가족들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아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딱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몇 살이구나 그렇게 느끼기도 했고 이제 너 결혼도 해야 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아내가 또 옆에서 엄청 저를 열심히 도와주기도 했었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진짜 이런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결혼하자 해서 여기 저희 사무실인데 여기는 네. 약간 창고식으로 되게 신기하다. 저희가 네. 제품 나가는 것들 크기가 조그만 것들은 저희가 나갈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까지 물건을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예전에 저희 온라인 사업할 때 처음 집에서 시작했었는데 네. 이제 그때 남았었던 제품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고 사실 쿠팡에서 매출은 진짜 너무 보기 좋게 한 달에 몇 억 당연히 했었죠. 저도 했습니다. 근데 광고 비용을 많이 태우고 나중에 정산 받을 때는 진짜 받는 비용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진짜 못하겠다 더 이상 좀 비용이 들이지 않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재고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제품으로 제가 공동구매를 처음 시작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거요? 이 제품으로 제가 처음 공동구매를 진행했었어요. 요거는 저희가 만든 제품이었는데 그래서 공동구매는 되게 재밌었던 게 한 3일 길어야 5일 7일 정도만 딱 그때만 진행을 하거든요. 한 인플루언서분이요. 근데 그때 오픈하자마자 시작하고 주문량이 막 쏟아지니까 기존에 쿠팡이랑 했던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게
짜릿하고 뭔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좀 협업을 해볼까? 하면서 그때 이제 좀 더 많이 파기 시작했고. 네. 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원분은 몇 명 있으실까요? 저까지 6명. 출근하셔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저희 오늘 공동구매 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동구매 일정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공구 진행을 하는데 잠깐 그 하루에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고 한 7개를 한다는 거예요? 저 많게는 뭐 7, 8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인플루언서 분들 오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빠진 내용들이 있는지, 요청 사항들이 있는지, 또 업체 측에서 또 요구한 사항들도 인플루언서 분께 전달도 해드리고. 네. 이런 브랜드 상품들을 업체 측에서 다 공동구매 진행하겠다. 그래서 소싱을 다 합니다. 정말 다양한 인플루언서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한테 저희가 소싱한 제품들을 제안을 해요. DM으로 제안하거든요. 제안하면은 요거는 어저께 피드백이 왔었던 건데 이런 제품 공동구매로 제안한다. 그러면 요거 혹시 카톡으로 제안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제안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카톡 보내서 일정들을 하나하나 픽스해서 이분들이랑 일정을 하나하나 잡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런 게 지금 다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구매로 매출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면 저는 공구로 이렇게 사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세요? 네. 요즘에 공동구매로 엄청 구매하세요.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4일 동안 1억 5천 정도 나오셨고. 잠깐만요. 4일 동안 1억 매출이 나왔다는 거는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1억 5천이면 저희한테 12% 정도 남으니까 한 1,700 조금 안 냈던 것 같아요. 한 건에. 4일 동안요? 네, 4일 동안.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공구 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사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면 온라인 시장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도 하고 다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런 제품들로 거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왔었던 거는 이때 10억 좀 넘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공동구매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를 클릭하면은 저희 거거든요. 그래요? 마침 저희 게 나왔네. 야, 저스트몰. 네, 저스트몰에.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링크로 돈을 버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분들이 공동구매로 구매를 하시니까 오늘 700건 정도 이제 이렇게 준비로 넘어가가지고. 회의는 어떤 내용 하시나요? 이번 주에 있는 내용이랑 어저께 인플루언서분 또 미팅을 2군데 같이 했거든요. 인플루언서분이랑 그런 거 얘기도 좀 하고. 일단 어저께 풍기 때 미팅 했었는데 다다음 주에 카이슌 누구예요? 저요. 수량 확실하게 체크해서 풍기땡한테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카이슌이랑 소통하면서 일본에서 그 도마를 갖고 왔거든요. 네. 그 도마도 수입 일정이나 요거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대표님 근데 주로 체크하는 게 지금 뭐뭐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진행될 거 다음 주랑 이제 다다음 주 좀 큰 것들,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수량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오픈하자마자 막 다 소진해버리는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인플루언서 분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오픈하자마자 막 몇천 개가 나갔는데 없어. 없으면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신 분들은 더 많이 파실 수 있게 수량도 많이 챙겨드리고. 좀 예민하게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건 진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 무조건 인플루언서 분이랑 저희 신뢰잖아요. 그래서 판매 수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업체 측이랑 인플루언서 분한테 알려드리죠. 그건 무조건이죠. 반품, 교환, 취소 이런 건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언서가 너무 바쁘시니까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뒤에서 그런 거 관리해드리고, 열심히 홍보했는데 수량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업체 측에 수량 확보하고 공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가 인플루언서 분이랑 일본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일본 뭐 상품을 갖고 왔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일본 브랜드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 인플루언서 분이 그거를 오랫동안 쓰고 계셨어요. 근데 이 제품을 공동구매 진행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브랜드사에, 한국에 있는 브랜드사에 연락했는데 일본 브랜드다 보니까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공동구매? 네. 무슨 개인을 상대로 누가 무슨 우리가 물건을 주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공동구매라고 하지만 그냥 개인 상대로 상품 준다고 생각하겠네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될 뻔했었어요. 네. 근데 그 브랜드사의 한국 지사 직원이 마침 이 인플루언서 분의 또 팔로우하고 팬이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재밌네. 지사장님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된다, 이분이랑. 진짜 우여곡절 끝에 공동매를 딱 진행했는데 빵 터진 거예요. 그때가 진짜 비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7, 8월 달 휴가 시즌이었는데 그때 한 8천 정도 나왔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요? 네. 그 정도 매출이면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일본에서 깜짝 놀란 거죠. 뭐야,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나올 수가 있어? 해서 우리 본사에 좀 와주실 수 있냐 해서 요번에 인플루언서 분이랑 저랑 갔어요. 엄청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2차 때는 또 우리 어떤 것도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해주겠다 해서 또 그런 일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 사업 수완이 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냥 좋은 제품을 인플루언서 분한테 네. 제공해드리고 같이 공동구매 진행하는데, 근데 이거는 있어요. 단지 수익 쉐어를 위해서 한다기보다 저도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다 보면 이 인플루언서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더 가고 더 잘 될 수 있게 더 서포트를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이 사업하고 좀 잘 맞나요?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어떤 게 재밌는 거예요? 저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분들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진행하시는 제품들, 이런 것들 저희가 또 소싱해서 이런 제품들을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또 드리면 되니까 이런 밀폐용기 스텐으로 된 것도 너무 좋죠. 사람들이 이제 소비 패턴이 달라진 거잖아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이 시장들이 좀 활성화됐었을까요? 코로나 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부터 집에 많이 계시면서 공동구매로 구매도 많이 하시고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생기고, 지금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 온라인 시장, 공동구매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공동구매로 그 시장이 또 새로 생겼어요. 왜냐면 시장 경제도 요즘 너무 안 좋고 좀 더 저렴한 금액에 제품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 근데 대표님은 그래도 이게 3년 정도 하셔서 이렇게 지금 이제 순수익으로 한 3천 정도를 네. 벌어 가시잖아요. 근데 일반 분들이 지금 200만 원 정도를 벌기 좀 간절하신 분들이 좀 이 네네. 영상을 되게 볼 텐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보면은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아이들 케어하면서도 공동구매 중개 이 벤더로 한 200만 원, 300만 원은 거의 많이 가져가시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일단 팔로우하는 작업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대신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을 팔로우 해야 돼요. 그 단계가 일단 첫 번째 단계고, 이분들이 지금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는 제품들이 아무거나 소싱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브랜드 상품이면 좋을 것 같아요. 백화점에도 입점되어 있고 좀 유명한 제품들. 두 번째는 디자인이 예쁜 것들, 인스타 감성에 맞는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소구 포인트들이 명확한 거. 뭐 이 제품이 이렇게 활용할 때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활용하니까 비포 앤 애프터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그런 제품들로 하나 둘씩 리스트업 해 나가시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이제 팔로우가 많은 것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매출에? 저희는 팔로우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팔로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모아놓은 팬분들이 많다는 거긴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해본 결과 팔로우보다는 이분들의 어떤 릴스 조회수나 이런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냥 그 어떤 타겟층은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일반 사람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뭐 주부라든가 맞아요. 육아맘이라든가. 맞아요.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공동구매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냥 평범한 일반 주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파급력 있고 영향력 있더라고요. 본인의 어떤 TMI도 얘기하면서 제품도 보여주고 이렇게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매출도 많이 나오고 구매 전환율도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30, 40대 분들은 또 40, 50대 분들은 네. 이렇게 인스타를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초반에 인스타를 봤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도 이게 가능한 거죠? 오히려 저는 그냥 인스타그램 아예 할 줄 모른다, 그냥 좋아요나 그냥 어떤 피드에 댓글 정도 달 줄 안다, 그 정도만 되면 일단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온라인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저는 온라인 사업을 안 해보시고 그냥 완전 노베이스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커머스를 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근데 아예 노베이스인 분들은 좋아요 정도만 누르고 하트 누르고 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잘하시고 한 번씩 구매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잘하고 그런 분들 되게 잘하세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좀 그런 지식이 없더라도 네네. 인스타를 좀 안 보더라도 우선은 팔로우 하는 게 네. 이제 먼저라는 첫 번째가 팔로우 하면서 지금 공동구매 시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어떤 인플루언서가 있고 어떤 제품으로 공동구매가 진행되고 있구나, 요거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공구라는 거가 정확하게 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SNS에 진짜 수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계세요. 뭐 육아하신 분들도 있고, 뭐 레시피, 뭐 생활, 뷰티, 다이어트 진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인플루언서 분들을 좋은 브랜드 상품을 저희는 중간에 연결만 해주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 브랜드 상품을 인플루언서 분한테 소개해 드려서 저희는 중간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 분이 진행한다 하면은 브랜드 측에도 공유해 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매출을 같이 쉐어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는. 또 인플루언서 분들이 만약에 어떤 브랜드를 1차 공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되게 짧게 하거든요. 한 4일, 길면 5일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하고 2차 하고 3차 하고 한 2, 3개월 간격으로 계속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구 일정 하나하나가 다 수익이거든요, 저희.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한 번 투자했다가 뭐야 한 번 하고 끝났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계속 그 상품이 인플루언서를 따라간다라고 좀 보면 네, 될까요? 진짜 이게 상품을 소싱을 잘해서 소개만 우선은 맞아요. 잘하면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요 상품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네, 그래서 소싱해서 업체에 전화해서 인플루언서한테 전달해 드리고 일정 잡고, 이게 사실 거의 다예요. 만약에 이분이 요런 제품들을 공동구매를 해요. 요즘에 좀 마사지기, 발 마사지기 요런 건데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에 뭐 붓기도 빼고 요런 제품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것, 요걸 한다 그러면 발톡스, 이게 제품이 발톡스라는 제품이네, 검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톡스 측에 제가 메일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연락드렸던 누구다 해서 저희 홈페이지들도 공유드리고 레퍼런스도 공유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공구 일정 여유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아쉽게도. 근데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포인트네요. 네. 보통 이메일 오면은 이런 식으로 담당자 명함이 있거든요. 연락을 합니다. 연락해서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고, 우리 어떤 인플루언서한테 할 거고,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도 엄청 얘기하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메일에서. 네.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단톡방 만들고 했네요. 이미 했죠. 설득하고 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인플루언서 분이랑도 잡고 샘플 나가고.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네, 이렇게 일정들이 계속 잡히는 거죠. 인스타그램에서 제품 보고. 그래서 공동구매 한번 진행하면 평균 한 2, 3천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이게 사업을 지금 하시면서 가장 크게 좀 변화된 거가 뭐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좀 더 여유 있어지는 거, 세금을 많이 내는 거. 그래서 메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네. 요번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개인으로 네, 지금 개인으로 다 하고 세팅되어 있어요. 있는 거죠? 네, 이제 법인으로 운영되면은 좀 더 회사에도 많이 투자하고 더 재밌는 수입 브랜드 제품들도 우리가 직접 사입해오고 이런 것들도 좀 하려고 사업부를 더 세분화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지금부터가 대표님이 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건가 맞아요. 보네요. 그리고 내년 더 기대돼요.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촬영하시면서 좀 어떠셨을까요? 재밌었어요. 뭐 누군가한테 제 하루 일과를 보여드린다는 게 참 사실 별거 없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언가 해보고 싶고 새로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은 두려워서, 새로운 일이 두려워서 도전 못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고 뭔가 됐으면. 근데 저는 이제 대표님하고 오늘 좀 얘기 나눠봤을 때 네. 느꼈던 게, 사실 38살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신 거고, 네.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무슨 사업이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도 내가 그냥 무슨 사업이야, 이런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너무- 분들한테 좀 한마디 남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 되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나이 먹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원하는 게 있고 희망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새로운 또 비즈니스를 계속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아직도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좀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고 새로 도전해보는 거를 좀 더 그냥 즐기시면서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계속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나아간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좀 1년의 좀 목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올해는 저희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의 브랜드를 좀 같이 만들어 드리고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신경 쓸 거고요. 그리고 해외 좀 유명한 브랜드를 저희가 직접 가져와서 저희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같이 또 협업해서 진행하는 벤더사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브랜드사의 입장에서 또 공부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하기도 하고요. 요것들을 좀 재밌게 잘 만들어 나갈 생각이에요. 네. 아직도 또 꿈을 꾸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네. 과정들을 또 제 채널에서도 컨텐츠로 계속 다룰 생각이고 유튜브도 하시는 거예요? 네, 재밌게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들이 이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나이라는 거는 더 우리 내다볼 수 있잖아요. 네, 재밌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사업을 하시면서 좀 생각나시는 분이 좀 한 분 정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 사업을 할 때 좀 많이 걱정을 하셨었는데 굉장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항상 감사하죠. 너무 좀 마음 졸이게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내. 제 아내가 진짜 저 힘들 때 진짜 뒤에서 많이 도와줬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어가지고 지금 먹고 싶다는 거 하고 싶다는 거 지금 다 해줍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여자친구 분이셨다가 네. 지금은 이제 제 아내죠. 네, 와이프가 되셨잖아요. 그 아내분한테 한마디 좀 영상 편지를 좀 남겨줬으면 좋겠었어요.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예전에 그래도 되게 힘들 때 많이 도와주고 했었어가지고 그때 내 마음속 저 깊숙한 곳에 되게 쌓여 있었던 게 탁 터지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스트고 더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